안녕하세요. 본부장이 말한다 진행자 조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정 본부장님께서 오셨고요. 네, 오늘 주제는 스스로 보는 눈높이를 높여라인데, 스스로 보는 눈높이를 높여라가 뭐 정확히 어떤 말이신가요? 조팀장님 들으시기에도 그렇지만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의미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제목인 거죠. 저도 이제 제 책에서도 이제 썼지만 모든 책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작가나 이런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첫 제목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첫 제목의 시작을 제가 이제 스스로 보는 눈높이를 높여라 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 의미가 있겠죠. 첫 제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하다고 하다고 생각하는 주제고, 또 그것이 실현이 돼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보는 눈높이를 높여라 라는 제목을 처음에 화두로 던지게 된 거죠. 네.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강연도 많이 가시고 또 이제 면접도 많이 진행하셨는데, 이제 면접을 진행했을 때 저희 취준생 분들께서 어떤 상태인 것 같나요? 어떻게 보면 옆에 계신 조팀장님께서도 사실 많은 경험을 해보셨죠? 가서 면접도 보아보시고 어떠셨습니까? 면접을 보시니까 나오실 때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좀 그랬습니까? L 기업에서는 괜찮았었고 T 기업에서는 별로 좋진 않았지만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면 좋은데 사실 기업 성향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하자면 어렵다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바로 조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면접이 가장 크게 어려운 이유는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접관들이 만약에 보여진 것을 그대로 보자고 한다면 굳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어떻게든 간에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진면목을 보겠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과 또는 면접을 봐지는 사람 입장에서의 상당히 큰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면접을 보고 나서도 어떨 때 기분이 좋고 어떨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도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바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면접관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다른 부분의 가장 큰 시작이 바로 눈높이 부분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면접관이 보는 눈높이와 여러분들이 보는 눈높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그럼 그 눈높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눈높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눈높이의 의미는 이런 거죠. 나는 얼마 이하의 예를 들면 음식을 먹지 않아, 또는 나는 최소한 강남 어디 살아야 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차는 명차 중에서 어떤 명차를 반드시 타야 되고, 이런 정도의 상당히 좀 가격이라든지 또는 고가품, 귀중품, 이런 것에 대한 눈높이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게 저희 대한민국 기성세대들, 지금 젊은 분들은 상당히 좋아요. 저는 젊은 분들을 믿습니다. 상당히 내면적인 눈이 있고, 하지만 기성세대들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눈높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눈높이라고 하면 보통 가격,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눈높이는 이겁니다. 면접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던 기성세대들도 면접관이 되면 정신이 똑바로 차려집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생각으로 눈높이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떤 눈높이를 보느냐, 바로 내가 이 회사에서 보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 앞에 있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면접자들이죠.
면접차.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면접차가 면접을 보는 사람인 건지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인 건지. 근데 취준생이라는 게 낫겠다. 네, 취준생. 취준생이 보는 문제점이 100%까지는 아니래도 그 항목까지만 걸려도, 예를 들면 그 생각하는 깊이까지는 아니래도 내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저 사람이 끄집어낸다고 한다면은 이때 면접관이 하는 생각이 이겁니다. 이 취준생은 눈높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눈높이라는 것은 높이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눈높이는 넓이입니다. 넓이. 근데 사실 그게 넓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얘기하면 깊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삼성을 지원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많은 시간을 공을 들이는 게 뭔가요? 아마 대부분 뭘 먼저 제일 공을 들입니까? 삼성을 면접을 보는 때. 삼성 이슈? 아니면 나의 장단점? 그렇죠. 1분 자기소개일 수도 있겠네요. 자,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해요. 면접 취준생들 보면은 한 달 후에 삼성 보고 LG 보고 하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뭘 준비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별 준비가 없어요. 마음의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마음의 준비라는 거 갖고 자소서를 열심히 씁니다. 근데 그게 특색할 게 없어요. 왜 특색일 게 없습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좀 더 열심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뭘 하는데? 남들이 뭘 할까요? 면접관이 보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 남들일까요? 아닙니다. 면접관이 지금 바라는 것은 내가 하는 고민을 취준생도 하고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예전엔 솔직히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기성세대들, 여러분들께서 기성세대를 보고 좀 그런 부러움을 가졌잖아요. 손만 대면 대우 가고 삼성 가고 대학만 나오면 다 현대 들어가고 이랬던 시절. 엊그저께 이제 옆에 있는 조 팀장님께서 좀 억울함을 토로하셨던 부분. 지금은 박사학위를 따도 예전에 고졸이 들어갈 수 있는 회사도 못 들어가는 이런 어떤 것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그때는 그러고 지금은 이럴까? 저는 그건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때는 경제 환경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걸 논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때 봤던 면접관들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지금보다 좀 더 너그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너그러웠을까요? 눈높이가 좀 낮아도 내가 뽑아서 눈높이를 좀 높여주면 되지 뭐. 그리고 어떻게 좀 가리켜서 쓰지 뭐. 지금 면접관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줄을 1000명이 섰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에 면접관이 딱 봤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당장 쓸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 자, 당장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왜 당장? 그러면 삼성이라면 반도체를 당장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요? 핸드폰을 당장 만들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책상 위에 있는 모든 업무 중에 대부분을 본인이 하십니까? 컴퓨터가 하십니까? 저희 방송에 있는 지금 방송 장비들도 대부분 다 전자장비들이에요. 이 방송을 찍고도 대부분의 업무는 물론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컴퓨터가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당장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의 카테고리를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느냐. 삼성 임원이 갖고 있는 걱정거리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느냐 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참 어려운 얘기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스스로 보는 눈높이라는 제목에서 눈높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견이 아니라 관입니다. 이 견이 아니라 관이라는 말은 일본의 검성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분이 있죠.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요즘 뭐 게임도 뭐 요즘 게임 하시는 분들이 역사를 더 많이 알더라고요. 네. 저는 게임을 되게 무시했는데 게임 하시는 분들이 뭐 대항해 시대부터 시작해서 세계 역사와 뭐 일부 한국 역사까지 쫙 깨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배우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역시 M세대들은 대단하다. 놀면서 공부를 하는구나. 뭐 대단하다 싶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분. 이분이 되게 재밌는 분인 게요. 임진왜란을 나이가 좀 어려서 못 왔어요. 딱 그 시기인데 1592년에 한 13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나이를 못 왔습니다. 만약 이분이 왔으면은 임진왜란의 판도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뭐 일당 100, 1000이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일본 검을 가지고 뭐 일당 100, 1000을 했으면 상당히 좀 우리한테 위협적이었을 거고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도 아마 그랬으면 이 시간에 미야모토 무사시를 지금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겠죠. 네. 대한민국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나쁜 사람이니까. 근데 다행히 안 왔어요. 안 왔고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일본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물론 뭐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들도 상당히 뭐 좋은 것들이 많은데 뭐 사직생 뭐 이런 것들 죽기 아니면 살기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사실 저는 미야모토 무사시의 견이 아니라 관이라는 얘기를 더 먼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일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평생 30번 싸웠어요. 평생 30번을 싸우고 딱 그만뒀습니다. 그냥. 왜? 더 싸우면 죽겠다 싶어서. 참 멋있죠?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렇게 보통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막 자기가 잘 싸운다 싶으면 막 어디 가서 막 찾아가서 싸우다가 결국은 한 칸에 죽잖아요. 이 사람은 딱 안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지 내가 산다. 그리고 불멸의 역사를 남깁니다. 30번 싸워서 한 번도 안 지는 22번 싸워서 한 번도 안 졌던 이순신 장군이 멋있었던 이유도 그거죠. 한 번도 안 졌으니까. 마지막 싸움에 돌아가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설정 같지만 참 훌륭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30번 싸웠는데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0대에 딱 칼 접고 그만두고 20대일지도 몰라요. 그만두고 중년 늦은 나이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한 달 정도 쓰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딱 완성한 책이 오륜서입니다. 그 오륜서의 첫 장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견이 아니면 관이다. 자기는 한 번도 지지 않았지만 그 지지 않았던 이유의 핵심적인 첫머리가 바로 견이 아니면 관. 즉 말하자면 나는 이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본다.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본다. 모든 인재의 시작입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는 그 임원들은 뭐 산전수전까지는 아니지만 나름의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에요.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뭐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죠. 뭐 돈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곳은 단 한 푼을 줘도 절대 그냥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시고 이런 분들은 그만한 값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인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은 인재를 뽑고 싶은 거지 사람을 뽑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뭐 인재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뽑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 가끔 어떻게 해도 한 번 뽑는 사람인데 예쁘게 정말 좋은 사람 뽑고 싶지 않겠습니까? 본인들도 되게 뽑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 기업을 안 뽑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밑에 사람들 많으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좋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본인들도 못 뽑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분을 뽑는데 이왕이면 어떤 사람 뽑고 싶겠어요? 인재를 뽑고 싶죠. 뭐 어떤 인재? 바로 이 첫 장의 명제가 해결된 인재입니다. 바로 그냥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유심히 보는 눈을 가진 자. 이거를 눈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눈높이는 명품을 보는 비싼 거를 찾는 사람, 어디 가서 레스토랑 가서 남들이 안 시키는 거 시키고 뭐 난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먹었는데 너희들은 왜 이런 거 먹니? 뭐 이런 얘기. 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등 어쩌면서 엄청나게 갑질하시는 분들 같은 그런 눈이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거. 남들이 잘 안 보려고 하는 것 중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능력인데 저는 그거를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습관입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인재가 되는 습관이고 성공하는 습관입니다. 인재가 돼서 그 삼성에 들어가셔도 또는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셔도 그 습관을 잊어버리시면 여러분들은 다시 평범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조직에서. 그래서 그 명제를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묻어두시길 바랍니다.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그 면접 코너 중에서 첫 장을 장식한 스스로 보는 눈높이를 높여라 라는 것의 핵심적인 말은 바로 견이 아니고 관이다 라는 말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견이 아니고 관이다. 스스로 보는 눈높이를 높여라. 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하고 싶은 말 더 있으신가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아,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는 업로드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